이게 가끔씩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자소서 쓰는 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 선생님이 이거 다 읽어봤는데 약간 이렇게 가야 돼. 자소서를 쓸 때는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얘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애구나, 성실히 이제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밋밋해. 왜냐면 거기 오는 애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교내 뭐 학력 우수상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깔고 있고, 뭐 과학대제전이니 무슨 대회니 이런 수상 경력도 다 있어서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뭔가 딱 임팩트 있게 특징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뭐가 되게 공부를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 학생들이 우선 좀 유리해.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봤는데 너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쓰신 이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 뭐냐면 제가 막 명확하진 않아서 자율활동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뭐랄까 뭐 어떤 과목에 대한 내용이보다는 너가 학교 생활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걸 쓰는 건데, 일단 보면은 뭐 도시 문제 해결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너가 지금 여기 레포트 쓴 거 보면은 이것도 환경 관련 AI 로봇으로 뭐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든가 얘는 환경 관련된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봉사활동 같은 것도 대부분 뭐 보면은 뭐 주변 환경 정리라든가 교내의 환경 정화 활동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쓰신 내용 중에 여기 보면은 뭐 멘티 친구를 가르쳐주고 친구에게 배움에 도움을 주고, 그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학 능력 향상과 동료들에 대한 원하는 소통력을 지원해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되게 뭐 양심, 뭐 도덕적인 양심을, 협동심과 도덕적인 양심을 경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뒤에 가보면은 내가 체크를 해놨을 텐데 이게 막 다른 친구들처럼 대제전을 나가거나 그런 뭔가 하나를 쫙 깊이 판 게 없어서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네가 읽은 것 중에 뭐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또 행동특별 종합의견 여기에 솔선수범한다, 타의 모범이 된다, 본인의 힘으로 지속적인 학업 성취를 높여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영재고에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 물론 아예 날 때부터 영재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날 때부터 엄청 똑똑하거나 영재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본인의 어떤 노력과 본인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학습이나 어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뤘다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사,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근데 그래서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나는 이거지. 너의 캐릭터를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가 좋아하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관심 있는 주제를 환경,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독거노인 같은 이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 안전 시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적 어떤, 우리 뭐또 말하는 과학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한 환경 보존,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의 개발들에 나는 관심이 많다 하면서 얘기를 쓰고, 너가 거기에 뭐 친구들 도와준다든가, 나는 원래 친구들 도와주고 함께 협동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좋은 주제가 있으면 먼저 탐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걸 좋아하며,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면은 전체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생기부를 냈을 때 선생님이 여기 내용이 너가 보기엔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내가 봤던 책들도 주제가 되게 중구난방이고 뭐 세특 관련 내용들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써 있으니까 뭔가 한 가지로 관통되는 주제가 없어서 이게 내가 불리하지 않나라는 건데, 대부분 다 그래. 왜냐면 과목 선생님들은 사회 과목 선생님이나 도덕 과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분들의 관점에서 너를 바라봤을 때 얘기거든. 그러면 너는 그 중에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와 내가 어떻게 해온 것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내 캐릭터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거 과학 토론 탐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반려 로봇 동물 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네가 이거 하면서 뭐 이제 뭐 외로움도 뭐 달래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도 너가 썼고 그지?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너가 학습에 관련된 거니까 그지?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낼 때 그 참고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참고 자료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한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너네 서류 접수를 해서 보낼 때 이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봐. 이게 그 보통 말하는 증빙 자료로 첨부가 가능한지 이런 거는 증빙 자료로 내면 돼. 이번에 학교 선생님도 이번 방학에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도 이따가 얘기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사선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면 요거를 방사선에 대해서라고 딱 국한지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방사선이 좀 약간 심한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데 보면 방사능 사고로 인해서 이런 물질이 막 발생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다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술 개발. 그러니까 너는 약간 선생님들이 봤을 때 너의 관심사가 내가 공부해서 배운 어떤 공학적 지식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사회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약간 소외계층들이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 개발을 나는 원한다. 이런 쪽으로 주제를 맞춰가지고 왜냐면 여기 과학 토론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나 선생님들이 쓰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쓰신 내용들은 다 어쨌든 학과 관련된 그쪽 과목에 대한 얘기지만 종합 특성 있잖아. 맨 마지막에. 종합 의견,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게 선생님이 바라본 너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 그 영재원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 친구 괜찮네 하는 게 뭐냐면 솔선수범,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학생.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는 데는 얘가 진짜로 얘가 좀 뭔가 학교 생활 정말 충실히 하면서도 친구들도 잘 보살피고 되게 얘가 인성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해줘서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갔다. 요런 스토리로 가면은 너의 캐릭터를 잡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 그걸로. 나중에 혹시나 3차 캠프를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뭔가 선생님이랑 주제를 대화하고 할 때 뭐 혹시 학생 관심사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가 보니까 뭐 이거 토론 주제 뭐 이런 거 했던데 이런 주제를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시면은 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외로움도 달래줄 수 있고 또 급한 어떤 긴급 상황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위험 상황을 옆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AI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려 로봇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그 여기서 얘기했던 너의 캐릭터와 부합되는 식의 답변을 좀 내주면 그 부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좀 유리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생기부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생기부와 여기 세특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우리 아이의 어떤 특정한 어떤 성향을 쭉 선생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해주는 그런 세특은 없어.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학과 선생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학생의 장단점이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모아놓고 이 중에 내가 뭔가 정말로 나의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 부분을 어필할 만하다 하는 거를 고르는 거야. 그럼 그런 거랑 연결되는 얘기들을 찾아 놓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너가 얘기할 때도 이게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너가 기억은 잘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캠프 가가지고 선생님 뭔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친구들 그때 도와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좀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친구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길래 제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싶어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나머지 공부도 좀 쉽게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잖아. 뭐 멘티로서 뭐 어떤 친구들 도와주고 그런 내용하고도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어제 어머니하고도 말씀 나눴던 중에 어디 학교를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일단 지금 인천을 쓸지 또는 다른 학교를 쓸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세종이나 대전 쪽의 자소서에 맞춰 쓰자. 근데 네가 만약에 3, 4월이 됐는데 뭐 인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그때. 그럼 인천으로 돌리면 돼. 왜냐면 원서 접수는 5월 말일 거고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다른 영재고에 있는 영재성 관련 항목 2개만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만 딱 떼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근데 세종이나 대전 같은 다른 영재고들은 너의 인성적인 부분, 학교를 지원한 동기 뭐 지원 동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다 써놓고 혹시 나중에 인천으로 쓰게 될 때는 영재성 관련된 부분만 떼서 붙이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세종이나 대전 쪽의 자소서 양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자소서에 있어서 그 지원 동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항목이 지원 동기 부분일 거야 아마.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세종영재고에 지원을 한다 치자. 세종영재고의 인재상을 딱 찾아봐. 그럼 인재상 보면은 뭐 창의, 혁신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인재상과 결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왜 이 학교에 잘 맞는지. 예를 들자면, 자, 세종영재고에서 인재상 중에 뭐 창의, 혁신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그 창의, 혁신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해야 돼. 제가 세종영재고에 지원한 이유가 그냥 그 점수가 잘 맞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세종영재고에서는 창의혁신의 인재를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학교인데 제가 창의혁신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지. 저는 뭔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좀 사회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지원했어요. 라는 식으로 내 캐릭터와 너네가 원하는 캐릭터가 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써주는 거야. 1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쓴다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야. 돌아서 생각하면 세종영재고 선생님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라고.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니까 선생님 저 안 뽑으시면 후회하세요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야 돼. 그럼 뭐냐, 세종영재고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 인재상 썼잖아.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인재상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게 1번 항목인 거야, 지원 동기는. 근데 그거를 그냥 써버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없잖아. 창의혁신에 관련된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상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저는 창의 혁신적인 걸 좋아해서 또는 저는 그냥 세종영재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쓴 것보다는 내가 이런 성향인 사람이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다른 나보다 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지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런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한 후에 그걸로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이 뭐 지금도 우리 AI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받겠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AI를 더 안전하면서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갖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은 AI가 우리가 뭐 챗GPT로 뭐 물어보고 뭐 이 정도지만 나중엔 이거를 기계에 심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 진짜로 아픈 사람을 도와주거나 난 그런 거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근데 지금 어쨌든 탐구한 것들이 생기부 안에는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 이게 선생님이 너 그 과학탐구 해오면 작성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한 거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여기 생기부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요거도 올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은 요걸 그러면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고 해. 증빙자료 제출이 아마 가능할 거야. 이게 학교마다 증빙자료의 제출의 양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거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알기로는 한과형은 확실히 증빙자료를 거의 되게 많이 받아주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많이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자소서에 쓴 내용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증빙 가능할 거야. 그래서 여기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증빙자료 제출은 가능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아마.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나요? 왜 옛날에 했던 거여서. 이 탐구 토론에서 네가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값을, 그러니까
네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의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걸 먼저 보는 거야. 이 친구가 그냥 말 그대로 공부 잘하니까 영재고에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재고에 지원을 한 것인가를 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참고야, 참고. 선생님들은 물론 자기소개서에 되게 뭔가 진취적이고 굉장히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사회에 봉사, 공헌하고 싶어하는 그런 뛰어난 학생을 뽑겠다라는 의미로 보겠지만, 걔가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거 아니야, 2차에서. 그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 친구 보니까 뭐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 걸로 또 다른 친구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이타심이 되게 많은 친구네. 실력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봐서 실력 좋으면 뽑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리고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려운 거 하겠어. 물론 뭐 진짜 뭐 엄청난 천재 애들은 진짜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식을 막 증명하고 이런 짓을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에서 원하는 건 너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얘기해봐. 그럼 네가 자기소개 쓰겠지. 저는 되게 이타적이고요.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요. 썼어. 근데 증빙자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아한대. 생기도 봤더니 선생님들 말에 아니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써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한대. 그러면 너가 쓴 자기소개서는 좀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주제와 너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토론 발표를 한 자료잖아. 이걸 보고 아,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뭘 했구나. 그 내용이 자소서에도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아, 얘 이런 거 좋아하네. 근데 생기부에 보니까 이 토론대회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거야. 네가 등록 안 됐다며. 근데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쓰신 말씀에 얘가 되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써있어. 그러면 아, 이 친구가 자기소개에 얘기했던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내용이 아, 이러한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자소서, 생기부, 이렇게 토론대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세종영재고 쪽을 원서를 쓰는 거를 지금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많이 떨어뜨린단 말이지. 내가 세종영재고 썼다가 떨어진 애들의 자소서를 다 하나씩 확인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밋밋해. 밋밋하면 떨어져. 쉽게 해서 학교에서 얘를 뽑을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아. 내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걔한테 다시 써오라 했거든. 이 부분 수정해라, 이 부분 빼고, 그리고 야, 이런 내용은 너무 전체로 내용 자체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아무 맛도 없어. 그 우리 흑백요리사 2에 나오는 그 안성재 셰프가 그러잖아. 맛이 있긴 한데 너무 뭐 특징이 없는데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이러잖아. 그런 느낌이야. 조금 맛이 하면서,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무슨 맛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오, 얘는 이래? 이래야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름을 보게 되는 거지.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과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해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선생님 내용에도 그냥 애가 열심히 해요. 이런 내용만 있어. 그러면 좀 밋밋한 거야. 캐릭터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가라.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은 사람. 근데 그냥 내가 가서 직접 짐 들어드리고 이런 도움도 좋지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개발한 기술과 개발한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연구라든가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대전제로 깔자는 거지.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약간 연기하는 거잖아. 아, 연기 아니야? 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냐? 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아, 근데 농담이고, 걔가 말하면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너가 선생님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이타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네가 이타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가 남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고 저는 다 남을 도와주는 거를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뱉었으면 실천하면 돼. 네 본심이 그런지 아닌지가 그렇게 물론 중요한데 근데 네가 본심은 난 남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좋긴 좋아. 근데 막 내가 막 온 내 인생을 남을 위해 살 거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가능하면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가능하면 내가 뭔가 이룩한 그런 걸로
뭐 남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런 사람 되는 거야. 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나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기로 해. 그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너랑 대화를 해보고 너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얘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대부분 다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공부는 그렇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영재고에 지원할 정도면 똑똑한 소리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얘는 뭔가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여행에 가능한 장치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너같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엄청난 기술 개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소외되는 사람들, 지금 위험한 사람들, 뭐 산업 현장에서 막 감전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막 절단상으로 막 팔 손가락이 뭐 잘려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한 기계, 안전한 산업 현장. 난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되게 좋은 거고. 실제로 학생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해.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영재고 지원하는 애들이 너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막 그 힘든 일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일하는지 본 적 없지. 직접 가서 본 적 없지.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는 거는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진짜 위험한 어떤 현장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고충을 잘 몰라. 그럴 수 있어. 그 니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네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지만 대부분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잖아. 너네들이 뭐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 위험한 산업 현장 가서 막 그분들 막 엄청 무거운 물건 막 내리다가 막 잘못 떨어지면 다치고 그런 거 보면서 잘할 일이 거의 없지. 근데 네가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걸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는 참 이게 생각이 깊은 친구네.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자는 거지. 근데 뭔가 그래도 그런 캐릭터성이 좋긴 한데 막 어떤 과학이나 수학의 분야에 대해서 그 영재성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들어가야지.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캐릭터는 그런 거야. 근데 물론 좋아. 선생님 오케이 그럼 인성은 합격. 이런 뭐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막 어떤 그런 완전 장치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면 오케이 그건 좋아. 그러면 진짜 네가 수학에 대해서 그 정도로 공부나 이런 걸 했니?를 검증을 하겠지. 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소서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너가 어떤 내용으로 쓸 거냐 수학과학에 관련돼서 하나씩 써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좋은 건 아까 네가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위한 또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떤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어떤 고민 그런 걸 하는 과정에 내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거기다 쓰면 돼. 뭐 예를 들어볼게. 네가 여기 뭐 독거노인 뭐 AI 로봇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너가 거기에 뭐 본인의 과학적 영재성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지. 제가 이 탐구 주제에서 반려로봇 AI 반려로봇에 대한 거를 하는 과정에 이 반려로봇이 이분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어르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워치,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고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확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뭐 혈류량이 갑자기 확 증가한다든가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잡히는 순간 센서가 반려로봇한테 가가지고 보내주는 거지. 그럼 보내주면 이 반려로봇은 그걸 받아서 다시 통신 그 장치를 이용해서 뭐 의사나 병원이나 119 쪽으로 연락을 취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통신을 못하고 이렇게 있어도 얘가 다 불러주는 거야. 주소가 어디니까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할 거잖아. 그럼 너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가 그지? 근데 지금 센서라든가 통신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분이 쓰러졌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쓰러졌어. 이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치자. 그럼 일단은 연락은 보냈어, 얘가. 근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보통 우리가 CPR을 해야 되잖아. 근데 CPR을 얘가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네가 그래서 나는 이런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CPR이 가능하려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다.
CPR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람 가슴에 무게 가해지는 압박이 몇 뉴턴의 힘이 필요했으며 그러면 예를 들어 로봇이 엄청 무거운 로봇이면 그냥 올라탄 다음에 누르면 돼. 근데 야 그렇게 로봇을 무겁게 만들면 이분이 이 반려로봇이랑 사는데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안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정도 무게를 가지지 않은 물체가 그 정도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운동이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CPR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얘가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기폭제 같은 거나 우리가 보통 에어백 같은 것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가 있어서 빠르게 몇 분 안에 몇 번의 힘을 가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그러면 로봇이 예를 들어서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팔에서 가하는 압력이 얼마가 됐을 때 그럼 반작용으로 로봇한테도 힘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럼 로봇이 튕겨나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튕겨나가지 않으려면 내가 몇 뉴턴의 힘으로 로봇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CPR 로봇이 누르는 순간 로봇은 반대 방향으로 뭘 분사하든가 해가지고 이 반작용 힘을 상쇄시켜야 돼. 그래야지 안 날아갈 거 아니야 자기가.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이게 우리가 보통 CPR 하듯이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간격으로 누르고 할 때마다 얘가 분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대충 몇 뉴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뻘짓 같은 일인데 뻘짓 같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야 그거를 뭐 직접 한다고 네가 만들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가 그 기능 중에 한 가지의 메커니즘에 대해 고민해봤고 그 중에 이 메커니즘이 있을 경우는 물리적으로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겠구나.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되는데 내가 분사하는 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 힘을 향쇄하기에는 CPR 하면 한 번에 몇 번을 누르는데 얘가 분사를 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얘 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분사하는 형식으로 이 힘이 다 온전히 CPR 끝날 때까지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봐서 이게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 뭐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지. 그냥 로봇한테 아주 강력한 전지를 갖다 주고 CPR 모드일 때는 그 전지에 있는 전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기 충격을 빵 준 거야. 그러면 CPR 되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근경색이 온 어르신에게 얘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처음에 전기적 충격으로 뭐 소생하기 방법. 두 번째는 눌러가지고 물리적으로 다시 이제 눌러서 하는 방법.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에 관련된 걸 뭐 검색해보고 해가지고 심근경색 환자가 급하게 쓰러지면 내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전기 충격을 준다든가 물리적으로 눌러준다든가 몇 가지 해결책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뭐가 제일 적합한가를 따져보려고 전기 충격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 쓰는 이 전기 충격기 이거 되게 높아하잖아. 사람 진짜 큰일 나서 감전돼. 그래서 그 정도의 전압을 쓸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현실적으로 AI 로봇에 그런 전지를 쓰려면 너무 용량이 큰 전지가 필요하니까 좀 어렵더라, 예를 들어. 그래서 물리적으로 누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면 그 누르는 메커니즘의 계산을 해보니까 물리 충격량이 예를 들어 누르는 CPR 누를 때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60kg짜리 의사 선생님이 팔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지를 계산해 봤고 그러면 로봇이 어느 정도 힘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반작용으로 힘을 작용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쓰면 그게 과학적 본인의 연구 역량이나 영재성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나 대단히 어려운 어떤 공식 같은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너가 첫 번째 대전제에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썼으면 그와 관련된 얘기 안에서 과학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를 좀 써준 거지. 그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 내가 배운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그 힘의 어떤 운동의 상관관계라든가 보통 애들이 선생님 그럼 누르면 되겠네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 누르면 그러면 강아지는 튕겨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튕겨나가면 한 번 누르고 벌렁 자빠졌다 와서 다시 누르고 이러면 CPR이 안 되잖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전기적으로 얼마의 몇 줄짜리 뭐 전기 전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계산해 봤어요 하면은 그게 영재성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어. 이건 내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너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은. 알지? 어떤 내용을 쓸지. 그러니까 너가 쓰다가 도저히 저는 어떤 내용을 쓸지 감도 안 오고 아이디어가 없는데요 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뭐 한번 몇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너가 생각해서 너가 관심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본 것 중에 이거 내가 이거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면 내용이 조금 조잡하더라도 또는 네가 봤을 때 내용이 근데 이게 영재성 내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네가 쓴 게 중요해. 가져와서 내가 또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조금 너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가져왔을 때 생각보다 주제가 좀 별론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소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딱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좀 더 쉽고 수학이 어려운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거노인 분들을 도와주는 AI 로봇이 주제였다. 그럼 수학적으로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수학에서는 그 독거노인 있는 로봇 장치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드는 거야. 이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배터리를 우리가 뭐 5만 암페어짜리 5만 미리암페어짜리 배터리를 심었어 애한테. 자 근데 애가 하루에 그냥 평범하게 돌아다니면서 왈왈 짖는 뭐 스윙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무슨 필요한 정보도 주고 이런 기본 일상 모드일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만 미리암페어 정도 쓰니까 그냥 충전해 놓으면 하루 정도 잘 돌아간다 이거지. 근데 청소 모드를 쓰면은 얘가 더 써. 그리고 갑자기 진짜 이분이 자 이런 경우 있어. 자 오늘 하루 종일 애기랑 잘 놀고 AI 로봇도 잘 있었고 자자 했는데 갑자기 밤에 심근경색이 왔어. 이 AI 로봇한테 이제 남은 게 12,000줄 내지 12,000mAh나 10,000mAh밖에 없어.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전기적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걸 필요한 게 2만이라면 어떡하냐? 이 밤에 갑자기 충전량도 거의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저씨가 넘어져 버렸어. 그냥 쓰러졌어. AI 로봇이 도와주려고 갔는데 자기한테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10,000mAh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기 충격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럼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너가 가정을 하는 거야. 어떤 배터리의 사용량이 얼마고 얘가 평소 어떤 모드일 때 얼마 사용 했을 때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뭐 배터리의 가격이 10,000mAh를 증가시킬 때마다 사실 봐봐 10,000mAh짜리 배터리가 20,000mAh 되는 거는 별로 비싸지 않을걸? 근데 100,000mAh가 110,000mAh 되는 건 엄청 비싸. 알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같은 양을 올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해. 너 20점 받던 애가 30점 받는 건 쉽지만 이거 90점 받던 애가 100점 받는 건 힘든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다. 그랬더니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곡선,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격 증가량은 거의 제곱에 비례하게 올라가. 예를 들어 네가 용량 올릴 때마다 그 가격이 엄청 비싸져. 그러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사기가 부담스러워. 제조사도 만들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물론 배터리가 높으면 좋지. 근데 무작정 높은 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격 증가량이 이래. 자 그리고 이 AI 로봇이 전력 소모량이나 이런 걸 생각했더니 정말 하루 종일 아저씨가 신나게 놀고 막 각종 기능 다 쓰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 시키고 다 한 다음에 쓰러졌어. 그래서 이걸 누르려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000mAh가 필요해. 8,000mAh를 봤더니 야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절충을 하지? 그래서 절충할 수 있는 다른 모드를 개발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놓고 여기서 교점 내리는 부분 또는 여기서 우리가 최대로 효율성을 나오는 값이 어느 정도 지점이니까 내가 이걸 그래프 값으로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은 몇 mAh짜리에 얼마 정도 로봇을 제작할 수 있겠다. 제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쓸 수는 있겠지. 그래프 한두 개 섞어가지고 뭐 교점을 잡는다든가 또 이럴 수 있지. 자 보면은 뭐 배터리 배터리 이제 용량 대비 가격은 이렇게 반비례로 증가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반비례로 증가를 해. 자 근데 아저씨의 로봇의 가격 대비 효용성, 그러니까 그 로봇가 뭐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기능성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아저씨가 로봇을 샀을 때 기본 로봇 상태가 이제 여기겠지. 아저씨는 로봇을 들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 근데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분이 점점 좋아져. 근데 얘가 처음에 빨래도 해요, 저 청소도 해요, 저 애교도 부려요, 저 무슨 의료 기능도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제가 나중에 가서 뭐 잘 짖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막 눈으로 막 이렇게 막 교초도 서줘요. 아저씨가 이쪽은 좀, 난 이런 거 별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 지점이야? 여기. 그지? 가격과 아저씨의 만족감이 만나는 요 부분. 이게 얼마일까를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프식을 만들어서 이거 무리함 쓸 텐데.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더라. 그러면 12만 원 정도의 제작을 하는 게 이 제품을 만들어 팔 때 가장 잘 팔리겠구나. 뭐 이런 걸 계산해봤어요 하면은 뭐 이게 사실은 수학적 그런
뭐 영재성, 선생님 이게 어떻게 그래프 2개 그려놓고 이게 영재성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랬잖아. 내가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 탐구해 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뭐 네가 이런 AI 저희 로봇을 제작을 할 때는 뭐 가격과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런 정도 뭐 가격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해서 요 정도 가격에 팔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 개발할 때도 비용적인 부분, 안전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제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학적 역량이란 건 요런 걸 좀 쓰는 게 좋아. 거기 너가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입장에서는 선생님 근데 이게 가격이나 이런 뭐 만족감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하나의 상수를 잡고. 그렇지. 왜냐면 만족감이라는 건 기능이 많을수록 사람이 좋아하지만 이게 정비례하지 않거든.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게 스마트폰 처음에는 2G 전화밖에 안 되는 핸드폰을 쓰면 만족감이 낮지만 뭐 앱이 있어서 게임도 내고 뭐 메일도 보내고 이걸로 결제도 하고 이런 점점점 만족감이 올라가잖아. 그러다 나중에 가면은 이걸로 뭐 가가지고 뭐 내가 무슨뭐 번역 기능이 있고 막 이러면 사실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기능도 생기잖아. 거기서부터는 기능 대비 만족감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럼 어느 지점이 가장 효율적인가? 가격 대비. 예를 들어 기능을 많이 넣을수록 핸드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기능을 많이 넣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핸드폰 값만큼 계속 만족하냐?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보면 하이엔드급이란 게 있고 보급형이란 게 있잖아. 보급형.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너가 봤을 때 어떤 변수 같은 거를 임의로 지정해서 그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 제작 가능한 가격이 얼마일까를 제가 계산해봤어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역량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한번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2월 2일에 그 등록해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 그게 어떤 거야? 구체적으로 뭘 해오라 그러는 거야? 그게 그니까 수학 과학 선생님이 어떻게 단원에 관련된 배웠던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탐구 같은 걸 해오면은 탐구를 해와라. 근데 요런 느낌으로 그냥 요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꼭 탐구 토론 이런 거? 딱 산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찾아봤다 요 정도만 해도 몇 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면 써주시. 그걸 아마 핸드폰이 그만 어떻게 써주시겠다고. 네. 네네네. 네, 저도 한 6시쯤에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살짝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겠지? 너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지 기반 지식 또는 뭐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주제 또는 이 어떤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거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걸 해오란 거잖아. 잠깐만 내가 예를 들어 과학은 예를 들어 야, 과학이랑 수학이랑 하나씩 다 해야 되냐? 아니 필수는 아닌데 그냥 두 분이 다 해주신다 그런 거야? 네, 가져오면 해주신다고. 근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과학은 예를 들어 2학기에서 10단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몸에서 열의 출입, 예를 들어 뭐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장이 뛰면서 열이 발생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 리포트를 써오면은 이제 이 학생은 뭐 어떤 열에 대해 배운 뭐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 뭐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써주시는 거지. 네. 그러면 일단 내 생각엔 선생님이 글을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이긴 한데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너가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너가 어떤 캐릭터, 어떤 주제가 이 학생, 저는 어떤 학생입니다를 캐릭터를 잡아서 가자 그랬잖아. 그럼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너가 되게 봉사심이 많고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선생님들의 세특사항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얘기를 한 건데 뭐 그걸 할 건지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뭐 또 어떤 다른 캐릭터 나는 사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이쪽 캐릭터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에 만약 뭐 주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뭐 AI 로봇에 관련된 거로 수학적 영재성, 과학적 영재성 얘기를 좀 더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연관된 지식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몇 뉴턴의 힘으로 가하고 뭐 반작용의 힘이 어떻게 되고 이랬으면은 물리 쪽에 나와 있는 이론, 그러니까 완전히 연관되지 않아도 괜찮아. 어쨌든 물리 쪽에 있는 것 중에 너가 뭐, 야, 근데 2학년 때 물리 배우냐? 안 배워. 안 배우냐? 역학 배워? 3학년부터 3학년 때 배우지. 그러면 전자기학은 배우냐? 그거 네, 뭐 암페어 볼트 그건 배워? 요 정도 배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뭐 이렇게 CPR을 하는데 그냥 전기로 팍 해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CPR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전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은 거지. 거기 CPR,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CPR 기계는 예를 들어 몇 암페어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걸까? 해가지고 그 전기가 몸 안으로 전달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의 흐름이라든가 그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해봤고 내가 그래서 뭐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는 어떤 안전장치, 왜냐면 전기는 이거 하다가 이거 의사 선생님이 감전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와 또 그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거를 내가 배운 전자기학에 관련된 내용이랑 조금 연관돼서 그걸 탐구 주제로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어머니한테 오늘 주제를 좀 잡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내 생각엔 너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가를 먼저 떠올리고 진짜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쓰기 전에 어떤 주제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탐구 주제 보고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이미 네가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랑 같은 양식으로 써서 드리면 될 것 같기는 해. 그지? 뭐 예상 반론 이런 거. 예상 반론 이게 토론 대회였어서. 토론 대회야? 네. 그러면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 파일이 있나? 내가 성윤이 줬던 파일이 있나? 잠깐만. 네. 자, 이건데 이게 수리탐구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론 대회잖아. 네.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이제 토론 주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리탐구 보고서 그거 어떻게 쓰는지 항목별로 뭐 어떤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이렇게 써 있거든. 그걸 보고 너가 뭐 이렇게 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작성을 그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니면 아예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 오늘 그걸 하고 아예 새로 아예 이런 거 제외하고 다른 탐구를 시작하는 것도 뭐 그래도 괜찮아. 완성도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소서의 내용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면 되는 거야. 이미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너가 봉사심이 투철하고 이타심이 있고 그쪽이 많이 쓰여요. 솔선수범인 하는 친구다라는 쪽으로 캐릭터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이 캐릭터와 연관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남들을 도와줄 수 있거나 안전장치 또는 뭐 환경보호 이쪽에 대한 걸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가 했던 그 주제의 내용도 그거랑 연관질 수 있는 걸로 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계속 연결로 이게 묶여있는 느낌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수리탐구 보고서 보고서 양식이 있었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그거 말고 아예 보고서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살짝 어떻게 할까 느낌은 오는데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이런 것도 다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출식을 만들고. 그렇지. 수리탐구 보고서 내가 만든 게 이거 이거다. 이거 아닌데. 이거는 지금 방금 준 거고. 이건가? 중학생 수리탐구 보고서 양식.
이거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걸 줘야겠다. 잠깐만. 근데 이게 수학은 그런 걸 쓰기가 수학은 조금만 하면 선행 과정이 나와가지고 그치. 과학은- 절대로 수리탐구에 선행과정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로. 그래서 용어도 조심해야 돼.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 조합 이런 거 쓰면 용어도 고등과정에 나온 용어 쓰면 안 돼. 특히나 용어. 애들, 야, 우리 입장에서는 용어는 되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해 배수의 수들의 집합, 이렇게 말하면 집합이란 말이 딱 걸려버려,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잠깐만. 요거 수리탐구 보고서 양식이야. 그 뭐지? 거기 들어가는 내용. 처음에 뭐 탐구 주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쭉 항목별로 나온 거거든. 그 항목에 맞춰서 뭐 표같이 만들던, 그러니까 양식은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주제가 어쩌고 저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너가 이제 오늘이라기보다는 요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요번 주 주말까지 너 또 올 거잖아. 너가 해와야 될 게 자기소개서에서 수학적 역량, 과학적 역량이 영재성 역량이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주제만, 내용은 안 써도 괜찮으니까 주제만 정하고 그 주제와 연관된 수리탐구 보고서로 쓸 내용을 정해오는 거. 왜냐면 이걸 빨리 해야 되고 2월 2일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 주말까지 수리탐구 보고서 주제를 확정을 짓고 다음 주 한 주 있잖아. 한 주 동안에 수리탐구 보고서 다 작성한 다음에 2월 2일날 제출이면 내가 알기로는 2월 2일 이게 그 주말 지나 평일인 것 같거든? 월요일이네. 그럼 다음 주에 나와서 그 수리탐구 보고서 한 다음에 그러니까 31일에 올 거잖아. 수업하러도. 그지? 31일에 왔을 때 수리탐구 보고서는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랑 보고 혹시 조금 수정할 게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한 다음에 2일날 제출을 하자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요번 주, 그러니까 3일 후긴 한데 요번 주 주말까지는 자소서에 쓸 수학과학 관련된 영재성 역량 부분,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주제 정할 것. 그리고 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랑 연관되어 있는 수리탐구 보고서의 주제도 정할 것.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거야. 주제부터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너 요번 주 토요일에 오면 나랑 얘기해서 그 주제 정한 거 내가 그거 보고 오케이 그렇게 쓰자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쓰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소서 뭐 너가 어떤 캐릭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너가 생각해봐서 좀 바꾸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 해도 괜찮아. 근데 저는 충분히 괜찮은데 생기부에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었는지. 이거 내가 뭐 굳이 이걸 팁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선생님들이 이 생기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거는 안 봐. 이것만 봐. 결석일수. 미인정 결석 있는지 이것만 딱 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너 종이 안전구조물 내가 밑줄을 쳐놓은 이유가 네가 수상했던 것들 중에 내가 봤을 때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 이런 거에 관련 주제를 잡을 때 안전구조물, 그 다음에 뭐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쪽에 대한 거를 좀 하자 하는. 근데 봐봐, 이게 약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정치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 이 사람이 막 안전, 뭐 산업 안전, 막 이런 거 너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뉴스 보면은 맨날 막 공장 사고 난 공장 가가지고 막 그 다친 사람들 왜 다쳤냐, 안전 장치가 왜 어떻게 돼 있었냐 이걸 맨날 따지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학하는 그렇지. 지금 영재고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조와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완전히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필요한 도움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 그것도 유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이 보통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이거 딱 건너뛰고 이거부터 봐. 종합의견.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선생님이 너를 어떤 아이로 보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야. 이걸 먼저 봐. 쭉 읽어보고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얘는 진짜 수학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얘는 뭐
뭐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정도로 뭔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막 집중하는 아이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누가 봐도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선생님 보기에 막 솔선수범해,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 뭐 예의도 발라, 뭐 모범이 되는 학생이야, 뭐 학업 성취도 보면 뭐 본인의 힘으로 직접 학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야. 이걸 보면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아 얘는 인성적으로 매우 훌륭한 애인가 본데.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밀어붙이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여기 가고 싶은 것도, 내가 세종영재고를 가고 싶은 이유도 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세종영재고에서 가르쳐주는 되게 어려운 지식들 다 배워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컨셉을 잡는 거야. 물론 좀 소설 같은 얘기긴 한데 어차피 다 소설 같은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을 뽑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너 말대로 예를 들어 너가 선생님 생기부를 보니까 뭔가 일괄적인 어떤 주제의 느낌이 안 드는데요 해서 말 그대로 너의 자소서나 어떤 너의 그 영재성 관련된 너의 자소서의 내용들도 생기부 내용도 그리고 증빙 자료도 모두가 따로 놀고 있다. 그러면 탈락이야. 세종영재고는 그럼 거의 탈락이야. 세종은 생각보다 1차를 되게 깐깐하게 봐. 혹시 그 다른 분들 자소서를 볼 수는 없겠죠, 그거를. 내가 전에 너한테 자소서 준 거 있지. 그거 네, 걔네들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 줄 수 있었는데 동의 안 한 학생들은 자소서를 공개를 못해. 이게 약간 개인정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다 이렇게 요거 밑줄 친 것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썼을 때 선생님들이 너의 자소서를 보고 이걸 확인했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것들 수상 내역 중에 이런 거 그지?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이런 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이런 거 전부 다 환경적인 거 또는 안전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활동들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한 거거든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런 뭐 봉사활동 내역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가 그냥 봉사활동 점수 주는 데만 찾아가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목이 적혀있는 것 중에 주로 많은 것들이 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선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약간 캐릭터를 그렇게 잡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혹시나 네가 뭐 다른 캐릭터나 내가 원하는 또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다른 걸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때 선생님이랑 면담하거나 그럴 때 너는 전혀 이타적인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컨셉 잡았다간 이렇게 말하면 먼저 한 뽀록이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불안해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밋밋한 학생보다는 뚜렷한 느낌의 학생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뭐 코딩 요 로봇 코딩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AI 요거랑 연관돼서 쓰면은 또 이런 활동도 있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영재고 선생님들 이거 되게 꼼꼼하게 봐. 그리고 그 제일 꼼꼼하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종합 의견 하고 학과 선생님들 의견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이것도 많이 봐. 이거 나중에 3차 때 물어봐. 너 혹시 혹시 학생이 읽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여기 뭐였어 그 코스모스 있죠. 칼생활의 코스모스 중에서 뭐 기억나는 구절 있으면 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참고로 선생님들 웬만한 책은 다 알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나 너가 기억이 잘 안 나면 한 번 정도는 훑어봐야 돼 나중에. 이거 독서 되게 많이 봐. 독서 보고 종합 의견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학과 선생님들 세특 쭉 다 읽어. 이거는 다 읽어봐.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일목요연하게 어떤 특정 학생의 주제로 딱 관통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제일 많이 안 보는 거는 수상 내역을 제일 많이 안 봐. 그냥 확인만 해. 봉사활동도 확인만 해 거의. 그리고 수상 내역도 그냥 어떤 수상 이렇게 됐고 해서 어떤 대회였는지 이건 안 봐. 관심 뭐 보긴 보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수상명이 중요해. 어떤 대회에 뭘 수상했는가 이런 거.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니까 요거 너 집에 있지? 네. 그지? 혹시 자소서 쓰거나 그거 할 때 잘 기억 안 나면 요거 펴놓고 다시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써. 그러면 훨씬 나아. 생기부 내용이랑 매칭이 좀 돼야 되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1차는 서류 제출이고 2차는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3차가 정확히 3자가 영재성 캠프라고 하는 건데 네. 학교에 아침에 가가지고 몇 가지 활동을 해. 뭐냐면 선생님이랑 면접. 이 면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했을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든가 뭐 거기에 쓴 것 중에 네가 아까 우리 했던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도와주는 AI 로봇 막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 AI 로봇 같은 거 그렇게 뭐 설계도 혹시 해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저 설계는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에 대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하면서 뭐 참고문헌 이런 거 찾다가 혹시 본인이 알게 된 뭐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이란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검증하는 형태의 면접을 보는 게 있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푸는 구술 면접이 있어. 너한테 문제를 한 4-5개를 줘. 그리고 자 30분 또는 뭐 40분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신 다음에 그 후에 면접 들어갑니다. 하면 정말로 시간 딱 끝나면 몇 번 학생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가서 일단 자 학생 풀었어요. 그럼 푼 거 답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1번 답은 얼마고요? 2번 답은 얼마고요? 3번 그래 오케이. 그러면 자 2번 문제 한번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너가 나가서 뭐 칠판에 대고 설명하든 서서 설명하든 설명을 해야 돼. 문제를 푸는 면접. 인성 면접, 문제를 푸는 면접. 세 번째는 요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학교마다 다른데 토론이 있어. 토론 주제를 줘.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무슨 뭐 무슨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산불에 관련된 뭐 이런 아무 주제나 딱 주고서 근데 보통 주제는 대부분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기술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주제를 주고 찬반 토론 같은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자 예를 들어 간단해. 이건 세종영재가 실제 나왔던 거야. 좀 되게 될 거야. 4년 5년 전에 했던 건데 의자를 만드는 의자 설계를 해보세요. 제한 시간 1시간. 그러고 딱 가. 그러면 무슨 의자요? 이럴 거 아니야. 무슨 의자든 어떤 의자든 좋으니 니네가 주제에 맞게 의자를 설계해봐.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의료용 의자, 어떤 애들은 우리 말하는 거 뭐냐 이렇게 안락 의자 같은 거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유아용 카시트 뭐 이렇게 자기네가 어떤 의자에 대한 주제도 정하고 그러면 그 의자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야 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카시트를 예를 들어보자. 자 유아용 카시트를 만들기 했어. 근데 유아용 카시트를 예를 들어서 되게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으로 가볍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박살나겠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차가 급정거만 하는 순간 애가 그냥 카시트가 부서져 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카시트의 재질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강하게 만들면서 이건 사람이 앉는 의자고 특히나 애들이 앉는 의자니까 좀 푹신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특히나 애들 같은 경우 여름에 막 카시트에 이렇게 우리 애기 안전하게 있어야지 해서 카시트에 이렇게 폭삭게 카시트를 딱 맞게 만들면 여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땀띠나. 애들 덥거든. 거기다 애들은 덥다고 더워요 라고 얘기 못 하잖아. 으에 하잖아. 그 엄마가 아이고 얘가 왜 이래 배고픈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사이에 애가 막 땀 나고 땀띠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이게 사람 살이 닿는 부분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시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구성, 재질은 뭘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단단하고 강하면 좋으니까 우리 티타늄으로 갑시다. 야 티타늄이 한두 푼이냐? 그리고 티타늄으로 만들면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돼. 가격, 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용이 가능한가? 여기 어떤 애가 뭐 네오디듐으로 만들죠. 야 네오디듐으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만들면서 현실성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생각하고 구조적인 부분, 안전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구조적 의자의 설계는 어떻게 되고 프레임이 몇 센치 몇 미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얘가 애기들은 하중이 크지 않잖아. 그 밑에 다리를 막 티타늄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 뭐 얘가 뭐 몇백 킬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의 하중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무거운 애라고 치고 50kg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정도. 50kg 아이가 차가 급정거했을 때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힘을 받쳐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리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2초 만에 섰다. 80km에서 0초까지 되는데 2초 만에 쓰려면 거기에 힘이 작용할 거 아니냐. F는 MA 쓰면 되잖아. 그걸로 했더니 힘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야. 그러면 이거를 버티려면은 연결고리나 구조적으로 어떤 재질에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해. 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 거야. 그런 거 해. 재밌겠지? 그거를 왜냐면은 한 4-5명이 한 팀이 돼서 해. 팀 조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조장을 뽑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조장 뽑는다 그러면 하는 게 좋기는 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멀쩡히 있으면 안 돼. 좀 내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MBTI상 I라고 해도 조금 적극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토론이나 또는 어떤 실험 설계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매 해마다 하는 활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뭘 한다라고 정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입학 설명회 같은 걸 봐도 1차, 2차는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3차는 안 알려줘. 대충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인천영재고는 문제만 디립다 풀다 나왔어. 작년에 진짜로 갔던 애가 문제만 풀다 왔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천영재고는 공부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지. 세종영재고는 좀 안 그래 여기는. 그래서 그런 활동을 3차 때 하는 겁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일단 요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까지 아까 얘기했던 자소서 수학과학적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쓸 거, 그리고 꼭 탐구 주제 어떤 거 쓸지 연관되는 걸로 교과와 연관이 되면서 뭐 자소서 여러 개 주제가 생각이 나면 여러 개 써도 괜찮아.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니까. 어쨌든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너랑 나랑 그냥 정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할게. 고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저기에서